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던 코스피가 어제 5% 넘게 급락했습니다. 하락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 케빈 워시가 지명된 것이 좀 시장에서 좀 큰 충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일단은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제가 이제 먼저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연준 의장으로 이제 임명한 이제 케빈 워시가 이렇게 같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이제 케빈 헤셋이나 아니면은 이제 링 라이더 혹은 이제 크리스토퍼 윌러처럼 시장의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매파에 가까운 인물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쇼크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다른 분들과 동일하지만은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중지를 하고 이제 연준은 양적 완화에서 유동성으로 시장을 부양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양적 긴축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시장에 주도하는 역할에서 조금 이제 연준의 기능을 축소하자라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유동성에 가장 큰 효과를 받고 있는 이제 금이라든지 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다 같이 그런 부분에 쇼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언론이라든지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어떤 정책을 밝혀질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좀 대응 방향이 조금 이제 전과는 다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검은 월요일을 딛고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시 안정세를 되찾는 분위기인데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는 만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 케빈 워시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단기에 다 해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노이즈는 남아있지만 지금 당장 이제 중요한 것은 증시가 다시 반등점이 강하게 또 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노이즈는 조금씩 희석되고 있고 사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매파적 성향이 계속 강한 워시의 기조를 만약에 뭐 알고 있었다면은 이번에 뭐 발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는 사실 그동안 단기적으로 너무 강하게 반등했던 어떤 그 반도체 쪽의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조정에 대한 어떤 핑계를 찾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사실 어제는 그래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는데 오늘은 보시면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생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희석이 됐다. 워시에 대한 악재가 희석이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시장의 그 눈은 지표로 오겠죠. 그렇지 않아도 1월에 ISM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미장에서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하드웨어 쪽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급락이 또 반복되고 급등이 반복되는 이러한 장세 변동 속에서 우리가 멘탈을 확실히 잡고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를 오늘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투심은 여전한 모습인데요. 반도체 섹터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워낙 컸던 만큼 사실 실망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기대를 충족시켜준 결과였죠. 네, 지난달 29일 이제 실적을 발표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4분기 성적표는 시장의 기대를 전반적으로 충족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제 빠르게 회복하며 재고에 대한 정상화와 그리고 가격 반등 효과가 이제 동시에 반영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파운드리나 이제 시스템 비메모리적 부분에서는 구조적 수익성 개선이 아직은 조금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어서 이제 실적 회복의 중심축이 여전히 메모리 중심으로 이제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반면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을 포함하여 이제 고부가 메모리 제품에 대한 비중 확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4분기 실적 개선 강도가 삼성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두 기업 모두 4분기 실적은 기대에 부합했지만은 향후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은 메모리 업황 회복의 이런 지속성과 그리고 AI 서버 수요가 이제 실제 실적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실적 속에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차세대 HBM4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 누가 먼저 선점을 할 것이냐일 텐데요. 삼성전자는 판도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쉽게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다 하면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HBM4 시장 어떻게 될까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4Q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매출과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승기를 거머쥔 건 맞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사실 HBM3E라든지 그리고 HBM4에 대한 빠른 전환 때문에 승기를 좀 잡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으로 조금씩 따라붙는 구조. 그래서 점유율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2027년 이후로 갈수록 변화되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HBM을 누가 더 많이 그리고 누가 더 빨리 만드냐보다는 베이스 다이, 그 로직 부분 플러스해서 또 파운드리 그리고 또 커스텀 HBM 쪽으로 생태계 싸움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이 뭐가 있느냐? 당연히 이제 파운드리가 있죠. 로직 기반 베이스 다이가 있고 이런 카드가 있고 고객 맞춤형 커스텀 HBM 쪽에서 판이 커질수록 메모리 단독이 아니라 확실히 토탈 솔루션으로 묶어낼 여지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K하이닉스 성장률이 높은 건 맞지만은 올해부터 그리고 또 중장기 2027년 이후부터는 삼성전자가 조금 이런 부분들을 따라잡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4분기 실적을 견인한 데에는 HBM에 대한 실적도 있지만 사실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적을 뒷받침해 주는 상황이 왔는데 이번에도 올해 계속 쭉 이런 실적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HBM에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받고 있지만은 작년에 실적을 만든 기반은 결국 이제 D램과 낸드 가격의 구조적인 반등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시장 조사 기관 이제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는 이제 자료를 본다면은 DDR4와 DDR5 모두가 이제 단기간에 수배 수준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공급 조절과 이제 수요 회복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 이벤트라고 보기에는 이제 메모리 업계의 이제 감산 효과와 그리고 AI, PC, 서버 전반의 재고 정상화가 맞물린 구조적 회복 국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에 대한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D램의 고부가 제품의 이제 비중 확대와 이제 낸드의 가격 정상화가 병행이 되면서 HBM 외에 이제 범용 메모리에도 실적 기여도가 좀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실적을 바라볼 때는 D램과 낸드를 이제 HBM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서 이제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이제 핵심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이어진 이 반도체 열기 과연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도 이 실적으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샌디스크인데요. 지금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번에 샌디스크 호실적으로 인한 주가 급등은 단순히 이제 한 기업의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저장 장치 수요가 폭발하는 가운데 글로벌 랜드 공급이 동시에 이제 줄어든 결과 결국에는 그러니까 계속 타이트하다는 얘기거든요. AI 서버를 보면은 이제 GPU 옆에 붙는 HBM D램뿐만 아니라 학습 데이터와 추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고용량 SSD에 대한 수요가 세대마다 크게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그리고 아마존 등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유한 빅테크 입장에서는 낸드를 장기 계약하거나 선매수로 확보하면서 이게 바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증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샌디스크는 ASP에 대한 상승이 실적과 마진으로 바로 연결되는 순수 낸드에 대한 레버리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호실적으로 주가가 더 강하게 빠르게 반등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흐름은 국내 메모리 업체에서도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HBM 투자를 집중하면서 낸드 증설을 상당히 지금 보수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가격과 마진 레버리지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AI 서버는 HBM과 D램의 핵심이지만은 장기적으로 저장 용량이 함께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낸드의 실적 기여도도 사이클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관된 기업들도 계속해서 호재로 받아들이시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노트북과 휴대폰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명 치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기업에게는 좋겠지만 또 완제품 만드는 기업에게는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AI 인프라의 확대로 이제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수익성이 높은 이제 HBM의 이제 생산 역량을 좀 집중을 하면서 일반 소비자용 DRAM과 이제 낸드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것은 이제 분명히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PC와 뭐 혹은 이제 서버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상승하는 부담스러운 환경이 좀 이제 조성되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기업 관점에서는 좀 제품 믹스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되는 국면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제 메모리 제조사들이 HBM 중심의 이제 고부가 전략을 통해서 과거와 달리 이제 가격 변동성에 이제 덜 흔들리는 좀 이제 실적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소비자용 이제 IT 수요 위축이나 혹은 이제 완성품 업체들의 이제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업들이 역시 이제 고려해야 될 변수라고 좀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현재 상황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기업 수익성에 매우 긍정적인 상황인 것은 맞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AI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나 혹은 이제 일반 IT 수요 사이의 이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산업 전반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지난달 열린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에서 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미국 내에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나 국내 기업들 좀 밥그릇 뺏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어떨까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머스크가 과거 컨콜에서는 이제 에너지 중요성을 언급을 했지만은 이번 컨콜에서는 메모리 병목 형상을 이제 꼬집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로직뿐만 아니라 메모리 패키징까지 언급한 것은 결국에는 AI 자율주행 로봇 시대에는 칩 공급 능력이 기업 성장 속도를 결정한다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내 업계에는 사실 저는 위기라기보다는 기회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머스크가 직접 언급한 영역이 보시면 HBM과 GDDR 그리고 고대역폭 패키징 쪽 그리고 차량용 로봇용 저전력 메모리인데 이거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미 경쟁 우위를 가진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기업향 수요는 구조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둘째는 이제 설령 테슬라가 미국의 테라팹을 추진하더라도 초기에는 공정 장비 그리고 소재 기술에서 기존 메모리와 파운드리 업체와 협력이 필수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국내 패키징 소부장 입장에서는 미국 내 신규 밸류체인에 참여할 기회가 더 열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 머스크의 칩 병목 발언은 결국에는 공급망 재편에 대한 신호이자 한국 반도체에게는 수요 확대 그리고 미국 밸류체인에 대한 진입 이 두 가지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삼성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지금 수년째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부터 2나노 양산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돈 되는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뭐 장기간 적자를 이어져 온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이제 올 하반기 2나노 공정 양산 계획을 통해서 이제 기술 경쟁력 회복과 수주 확대를 이제 동시에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테슬라라든지 애플과 같은 이제 대형 고객사가 잠재적인 이제 변수로 지금 거론되고 있지만은 이들 역시 공정 미세화보다 이제 뭐 수율에 대한 안정성이나 아니면 대량 양산에 대한 신뢰도를 좀 최우선으로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이제 파운드리 파트너와의 이제 장기 협업을 중시하는 만큼 이제 단기간에 대규모 물량 이전이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조금 이제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역시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 확대라는 기회 요인이 있지만은 단일 고객만으로는 이제 파운드리의 이제 사업의 이제 고정비에 대한 부담과 구조적인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물량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 이제 2나노 양산은 결국 이제 적자 탈출의 이제 출발점에 좀 이제 불과한 부분이고 네. 삼성 파운드리가 실질적으로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형 고객을 포함한 다수의 고객 확보를 통해 가서 가동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투심은 견고합니다. 한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26만 원, SK하이닉스는 150만 원까지 높여 잡았는데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정이 한 번쯤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반도체 투자 그리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까요? 네, 한 증권사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것은 이제 AI 중심의 이제 메모리의 업황 회복이 단기 기대를 넘어서 중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가시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이제 반영한 결과라고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와 함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역시도 가동률 회복과 이제 투자 재개 기대가 동시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이제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주가가 실적 개선 속도보다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달려온 만큼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성 조정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은 완전히 좀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이클은 과거처럼 이제 재고 축적 기반의 단기적인 호황이 아니라 AI 인프라 확장이라는 이제 구조적 수요를 이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락이라든지 하락으로 갈 압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단기 변동성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의 경계는 필요하지만은 조정을 이제 추세 붕괴로 보기보다는 실적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산 간극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제 보는 편이 좀 이제 합리적인 시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더 다양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탑3 종목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영진 자문역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반도체주 탑3 유진테크를 뽑아봤습니다. 네, 유진테크는 이제 3Q 때 보시면은 실적이 쇼크처럼 보였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거든요. 네. 숫자만 보면 이제 쇼크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3Q 숫자보다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요 고객사 라인 편성 이후로 장비 입고가 수년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비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고객사 내부 일정 때문에 매출 인식이 뒤로 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날아간 게 아니라 2월된 구조다라고 강조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출이 꺾인 분기에도 R&D는 그대로 진행됐다는 점. 그러면 매출 대비 R&D 비용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과중되면서 커지면서 이익이 더 눌려 보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 결국에는 붕괴라기보다는 타이밍과 비용 구조라고 이렇게 이슈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연된 매출 인식이 이번 4Q부터 작년 4Q죠. 그리고 올해 1Q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선을 또 2026년과 2027년 사이로 이렇게 옮겨 보시죠. 이제부터가 메인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일시 공정 기반 디램 노드 6세대입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증설 투자를 본격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25년 하반기부터 27년까지 삼성의 P4와 P5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같은 라인에 대한 증설이 붙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진테크가 장점을 가진 LPCDV 그리고 ALD, API 장비 수요가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유진테크는 단순 장비를 한 대 파는 회사가 아니라 LPCDV와 ALD 그리고 API에 대한 클러스터를 형태로 묶어가지고 공급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고객사는 단품 장비보다는 공정 세트로 튜닝된 벤더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서 바꾸기는 어렵고 그만큼 락인 효과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ASP에 대한 상승이 동사에게 가능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웨이퍼 쪽에 보시면 배치나 미니 배치 그리고 에피택시 같이 이런 장비까지 확대가 되면서 일본 장비에 대한 대체 가능성 그리고 HBM과 GA의 공정 확대에 대한 수혜 그리고 생산성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조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26년으로 보시면은 매출이 50% 이상, 영업이익은 70% 이상 성장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27년에도 이것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Q에 대한 실적 둔화는 오히려 기회였다. 그래서 바로 보시면 주가가 지금부터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2026년과 27년 사이에 디램의 슈퍼사이클 속에서 수주와 레버리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시면서 탑3 여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탑3는 유진테크였습니다. 이제 2위를 또 알아볼 시간인데요. 탑2는 어딜까요? 네, 이번에는
낸드 쪽으로 오겠습니다. 네. 바로 샌디스크입니다. 네, 메모리 대장은 AI 서버에서 메인 드라이버는 여전히 HBM과 고부가 D램이 맞습니다. 다만 사이클이 중후반으로 갈수록 저장 용량 확대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샌디스크가 시장을 제대로 놀라게 한 거죠. 2분기 매출이 30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성장, 조정 EPS는 컨센서스를 거의 2배 가까이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볍게 낸드 가격 좀 오른 실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AI 서버와 데이터용 고부가 SSD용 비중이 좀 이쪽에서 빠르게 늘어나면서 AI 인프라 스토리지 핵심 플레이어로 평가가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AI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데이터 저장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샌디스크는 여기서 낸드 가격 상승과 AI 스토리지 수요 확대의 이 두 가지 모멘텀 다 수혜로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에 24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낸드 팹을 짓고 같은 캠퍼스에 이제 HBM 패키징 라인까지 붙이는 중장기 증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본격 가동은 2028년 이후라서 그 전까지는 공급이 계속 타이트한 환경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호실적 발표로 주가 반등이 상당히 강했다가 매크로 변수 때문에 지금 살짝 눌려있던 그런 구간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런 기회를 계속 노리시면서 계속 업사이클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탑2는 샌디스크였습니다. 이제 이영진 자문역의 탑1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영진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이영진 전문역의 마스터픽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에 추진하는 신규 메모리 반도체 공장 시설 투자는 약 240억 달러, 그러니까 약 한 35조 원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수혜받는 기업은 당연히 덩달아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기업이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기업이 왜 수혜주일까요? 네, 왜 수혜주냐 보시면 이번 마스터픽은 과거 2021년에 마이크론 싱가포르의 팹 공장 증설을 할 때 약 400억 규모의 이제 약품 중앙 공급 시스템인 CCSS를 납품한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 이야기가 나오는 240억 달러 신규 낸드 팹도 아예 새로운 나라에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싱가포르 캠퍼스 안에서 확장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존 레퍼런스 있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이런 공장 증설에서 반드시 따라 붙는 게 뭐냐? 장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품 공급, 케미컬이라든지 배관이나 유틸리티는 이제 가스나 물, 전력이나 설비 인프라를 말하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 발주가 필수적으로 깔리는데, 그러면 과거에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 국산 벤더들은 당연히 동시에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번 마스터픽이 추가 수주를 노리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메모리 쇼티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메모리에 대한 제조사들은 결국 역대급 CAPEX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P5에 이어서 P6 이제 증설까지 확정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용인 팹에 대한 증설과 M15X에 대한 양산 일정이 앞당겨지는 그런 이슈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약품 중앙 공급 시스템은 공정 장비보다 먼저 설치되는 그런 인프라 장비입니다. 즉 이제 신규 투자에 연동되어서 매출이 선행해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2026년과 2027년에 케이펙스 사이클이 크게 열리면은 마스터픽이 그냥 전공법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네. 그래서 올해 실적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출이 5,100억 원을 넘는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700억 원을 넘는다는 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번 마스터픽이 전력 반도체 기판 쪽으로 보시면은 사업 다각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공시로 978억 규모의 전력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공급 계약을 발표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 이제 매출은 반도체 인프라 장비에 꽤 갇혀 있었는데 이번 건은 매출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각화를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전공력 쪽에서 쌓아온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턴키 이렇게 한 번에 묶어가지고 공급을 해냈다라는 그런 점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포지션을 잡을 때는 반도체 대장주에 대한 업사이클을 계속 열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별개로 KPS가 열릴 때 먼저 돈을
버는 그런 인프라에 대한 밸류 체인을 계속 같이 묶어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립니다. 게다가 이 기업은 사업 다각화로 또 성장성까지 열렸다? 그러면 당연히 신고가 랠리는 계속 달리겠구나라고 보시면서 이번 이제 저희 채널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 기업의 이제 그 업사이클 끝 구간까지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진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친구 추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